안녕하세요. 창원에 살고 있는 망고입니다. 저는 영어 강사와 소설가가 되고 있는 중이지만 아무튼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모님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공과는 거리가 멀고 한번 건강을 잃어본 제가 성공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못한 한 사람으로서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공과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중 누구도 성공했지만 아픈 사람, 건강하지만 돈과 시간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으니까요. 저도 이 두 가지 모두가 갖고 싶은데 성공보다는 건강을 조금 더 앞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보다는 건강하자. 나아가기보다는 가진 걸 지키자라고 말하는 제 태도가 소극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건강에 집착하게 된 배경은 2년 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생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막다른 골목과 부딪혀 산산조각 났던 여름이었어요. 부산, 해운대 백병원, 정신과 병동 유리창 너머로 그 아름답던 도시 부산을 내다본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야 내가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왔구나 생각하게 되지만 당시에는 인생에서 큰일이 났다는 실감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쳐서 행복해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엄청난 비극을 만나서 울고불고 혼란스러워하던 와중에 저는 미쳐서 행복해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합니다. 조울증을 기분이 떴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 롤러코스터에 비유하면요. 저는 기분의 최고점, 열차가 급강하기 직전에 있었던 거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우울도 불안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왜 제가 병에 걸렸는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히 찔리니까 알 것 같잖아요. 이번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혼자서 KTX를 탔어요. 열차를 잘못 탔죠. 핸드폰 앱으로 티켓을 바꿀 수 없을 만큼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졌습니다. 승무원이 티켓 확인을 하러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승무원에게 부탁인데 잠을 잘 순 없겠냐고 말씀드려야 했어요. 애원을 했죠. 제가 열차를 타기 전에 이틀 밤을 연달아 샌 상태였어요. 당시에 저는 낮과 밤을 바꿔가면서 적게 잠을 잤습니다. 심한 다이어트를 했고 하루 1000칼로리만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자취방에 곰팡이가 피도록 환기도 안 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때 사람의 정신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정신력을 과도하게 믿는 것입니다. 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잠을 적게 자고 일을 하는 것이 제가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세상에는 하루 4시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있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운동으로 날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정신력 하나 믿고 무모하게 비효율적이게 덤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정신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자책입니다. 제가 유독 잠에 집착하는 편인데요. 세상에는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적게 자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아요. 그분들을 보다 보면요. 적은 잠이 성공의 비결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분들을 따라 적게 잤다가 다음날 더 많이 자는 저에게 저는 너는 뭐 쓰레기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속이 곱고 병들었다는 사실은 주변에서도 다 알 정도였어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께 말씀한 걸 병원 기록에서 확인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면 핑크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기대했던 미래가 오지 않자 자책을 했고
더 많은 정신력을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정신력은 바닥을 치는데 결과는 돌아오지 않고 다시 자책을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 여름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나서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보자. 나를 다독거리며 다시는 그 악순환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죠. 의사 선생님 동의를 받아서 약을 드디어 끊고 돈을 벌면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성장하는 중인데 과거의 문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도 하루 9시간을 잘 때가 있습니다. 평일에요. 고등학생이었다면 당연히 지각이었겠죠.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루 3시간 일을 합니다. 하루 2시간 소설을 씁니다. 하루 1시간 반 운동을 합니다. 하루 1시간 요리를 하겠다고 부엌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하루 15시간 공부를 하고 하루 16시간 일을 해야 한다고들 말씀합니다. 그럼 저는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을 바라서도 안 되는 걸까요? 저는 화가 났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낙관주의자처럼 바라봅니다. 너 쓰레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찾아보면 방법이야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해줍니다.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 사회로 돌아와 일을 하는 오늘 이 현실은 2019년의 제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말도 느리고 생각도 느리고 힘이 나지 않아서 장애인 등록을 생각해야 할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 생활이 그땐 절실했던 거죠. 사람들은 그때도 지금도 너가 원하는 걸 이룰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현실에서 제 꿈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들을 탓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건강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음을 말이 아니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꼭 예쁘게 똑부러지게 말 잘하고 오자 아침에 다짐하고 왔어요. 제가 깨끗하게 나은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앞으로도 성공한 건강 전도사로 성공한 건강 전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에요. 적게 일하면서 덜 열심히 일하면서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퍼뜨리는 사람들 사이에 합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표를 이 말과 함께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찾아보면 방법이야 있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망고였습니다.